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험 3개 중에 하나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대단한 것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수열이나 뭐 기역, 니은, 디귿 문제나 아니면 뭐 수투의 뭐 함수들 문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저와 함께 이제 해설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명확히 되는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와 수원스토 공통 부분에 대해서 4점짜리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봅시다. 9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수열의 합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Sn 빼기 Sn-1 그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해도 물론 좋은데 여기 결과물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잘 되어 있고 역시나 뒤에 상수항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열의 합에 대해 일반항은 En-1 an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열의 합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은 2n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초항이 3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더하기 1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n 같은 경우 en-1 en 플러스 1 그리고 분의 1 이런 가벼운 형태의 부분분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1부터 10까지 수열의 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분의 1부터 대각선으로 다 지워질 것이고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은 21분의 1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21분의 10 이런 결과물이 나올 테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3차 함수와 어떤 정적분 그리고 넓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라고 했고요.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저 넓이들은 정적분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래프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라는 거는 결국 여기 좌표들이 다 나와 있죠. 여기 식이 있기 때문에 X 절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긴 0이고요. 여긴 2고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여기 있는 fx, dx 요걸 계산해 보시면 바로 a에서 b를 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놓을게요. a에서 b를 뺀 게 결국 0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이다. 요걸 이제 계산한 결과물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미지수가 저기 k가 있으니까 요걸 계산하시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이제 바로 뺄 때 어떤 공식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요걸 계산해도 물론 좋고요. 요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X 3승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3차 함수에 대해서 X축이 이렇게 접하지 않고 저렇게 극대극소 사이를 관통하는 경우에 요런 부분의 길이를 L, 요런 부분의 길이를 M 이렇게 두고 요 부분의 넓이는 S1, 요 부분의 넓이는 S2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S1 같은 경우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 3승 L 더하기 2M 이런 공식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이용하면 적분하는 계산을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S2도 마찬가지 상태로 12분의 절대값 A에 이번엔 요 길이죠. M 3승에 M 더하기 2L 요런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2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K죠. K가 양수라고 했으니 절대값 기호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의 3승에 2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넓이 B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12분의 죄송합니다. K 그리고 요 길이는 1, 1의 3승
그리고 1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결과물이 3이다.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12분의 K로 잘 묶이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만 계산을 잘 해주시면 K가 3분의 4 하고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적분 계산해서 답을 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죠. 여기 있는 PQ 이 부분을 T에 대한 식으로 잘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 보이시죠? y는 x제곱과 y는 2tx 빼기 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리가 최소인 점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와 거리가 최소이려면 그거와 평행한 접선을 가지는 그런 접점을 찾으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y는 x제곱은 미분하면 2x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2t가 되는 점은 당연히 x좌표가 t인 점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p의 좌표는 그래서 t, t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는 tx라고 무리 없게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교점, 즉 q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2tx 빼기 1과 tx를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결국 t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t분의 1, 맞죠? 그리고 t제곱분의 1, y는 x제곱 위에 t제곱분의 1이 아니죠. 자, 쏘리. t제곱분의 1이 아니고요. 이건 y는 x제곱 위의 점이 아니고 t분의 1은 이 직선 위의 점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오케이. 이 둘의 점과 점 사이 거리만 알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일단 루트를 좀 써야겠다. 제곱이 아니니까. 그죠? 자, 루트에 t 빼기 t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t제곱 빼기 1, 이 부분도 제곱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밑에 1-t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1-t도 루트 안에 좀 집어넣어 버릴까요? 이렇게 루트를 좀 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1-t를 제곱하면 1-t의 제곱이나 뭐 t 빼기 1의 제곱이나 이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럼 보다시피 약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리미트 안에 있는 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이 부분은 t분의 뭐 통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t제곱 빼기 1의 제곱, 이 부분을 앞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남냐면 t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더하기 1 이렇게 남게 되겠는데, 분모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t 빼기 1의 제곱, 이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t 빼기 1의 제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어요. t 빼기 1의 제곱과 t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약분하면 이건 t 플러스 1 t 빼기 1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루트 안에 뭐가 남게 되겠니 얘들아? 여기 있는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이 부분이 남게 됩니다. 다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약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리미트 t에다가 1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1 마이너스지만 이해되시죠? 어차피 극한값은 여기에 1 집어넣으시면 돼서 루트에 1 집어넣으면 2,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결국 루트 8이라서 결과물이 2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신 분들 중에 여기 12번부터 좀 막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번은 등차 수열 문제긴 한데 이게 집합이랑 약간 연계가 돼서 교집합이 3개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교집합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케이스를 막 분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당황한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여기 A2가 분명히 마이너스 4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등차 수열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한 것도 BN도 역시나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차식을 2개 더한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을 일단 구성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A라는 집합을 먼저 써볼게요. 그럼 뭐 집합 기호를 써서 써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리고 여기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정확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만 딱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은 아니야. 마이너스 4 빼기 D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D,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D,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더하기 3D라고 A라는 집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섯 개의 항을 쭉 쓴 겁니다. B라는 이제 이러한 집합은 우리가 B1부터 B5까지를 쭉 쓰셔야 되는데요. B1 같은 경우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결국 A1, A2를 더한 게 B1이고 다음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요 부분 더하면 마이너스 8 빼기 D. 자, 첫 번째 썼고요. 그 다음 항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항.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D.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부분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D. 그리고 요 부분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D. 사실 이 정도 쓰면 공차가 2D가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직선식을 세워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다섯 번째 항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하나가 더 이제 있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7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너희가 여기까지는 뭐 다 썼을 거고, 요 상황에서 교집합을 도대체 3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 3개가 겹치게 하냐, 이거를 별 생각 없이 진행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죠. 당황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은 그 항들의 간격이 D만큼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B라는 집합은 얘의 간격은 여기 정확히 쓰겠다. 2D, 2D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2D만큼 차이가 나는 아이가 있고 위에 D만큼 차이가 나는 아이가 있으면 교집합이 되려면 둘 다 2D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맞죠? 여기가 2D씩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D씩 떨어져 있으면 한 칸을 건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집합이 분명히 교집합의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그 교집합에 들어가는 그러한 항은 A의 입장에서는 칸을 떨궈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과 이 항과 이 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다 이해되세요? 갑자기 이 와중에 뭐 이런 애가 낄 수 없다 이거지. 간격을 2D만큼 벌려야 교집합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집합을 보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B라는 집합은 이미 2D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교집합이 이렇게 3개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3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다른 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이렇게 3개일 수 있고요. 어차피 2D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D씩 표현되는 떨궈져 있는 항이 이렇게가 교집합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만 사실 생각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은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제가 좀 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 항과 이 항과 이 항이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요 항과 요 항과 요 항이랑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혹시 모르잖아. 이게 이렇게 일자로 같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크로스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맞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 첫 번째가 같다 이런 것보다는 이 가운데 항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그대로 일자로 같든 크로스로 같든 상관없이 가운데 항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노란색으로 쓸 건데 저 위에 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D와 저 노란색에 있는 부분의 가운데 항 마이너스 8 더하기 D 요 부분이 같은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식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색깔을 맞춰서 써봅시다. 이제 분홍색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4 더하기 D였는데 분홍색의 가운데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D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8 더하기 3D.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더하기 3D. 2D가 4라서 요 경우에 D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A20이기 때문에 답을 좀 구하면서 갑시다. A20은
A2를 기준으로 공차를 18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A2로 한 이유는 A2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고, 여기다 20원 하면 36,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A20이 될 수 있는 게 3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분홍색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파란색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여기다 쓸게요. 역시나 가운데 있는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D고요. 여기 요 부분의 가운데 있는 항은 마이너스 8 더하기 5D입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5D. 4D가 4인 거 보이시죠? D가 1이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 A20은 역시나 이 식이랑 똑같죠, 어차피.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18D에 1 넣어준 거. 18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면 A20이 파란색 경우엔 1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해 주라고 했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46이다. 그래서 답을 5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1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역시나 뭐 사인, 코사인 관련된 도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일단 평행사변형이나 뭐 이런 사다리꼴이나 이게 평행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보고 좀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일수록 특히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실마리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조 길이가 3과 2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써 있는 것부터 써봅시다. 요 길이가 3이라고 했고요. 요 길이는 2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요 부분이죠? BCD가. 요 부분을 제가 그럼 잠깐 알파라고 할게요.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요거부터 계산을 좀 해놓읍시다. 3분의 2 루트 2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3과 2가 있는데 요 끼인 각에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뭐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또 당황스러웠을 거야. 여기 BD를 이렇게 있는다고 해도 그게 뭐 여기를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선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렸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저 부분도 일단 3과 2와 코사인 값이 있으면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까 저 BD의 길이도 일단 구해 놓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BD는 계산할 수 있죠. 뭐 3의 제곱, 2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가능하죠. 코사인 법칙 쓴 결과물은 그냥 쓰겠습니다. 이 결과물은 루트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뭐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요걸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애매한 상황이지. 이럴 때 문제를 또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선 그 1대2로 내분했다.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대2로 내분이 되어 있다.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이 1대2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또 더 읽어보시면 핵심적인 정보들의 밑줄 좀 칩시다. AB의 넓이가 2다. 요 부분이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 5루트 2다. 요 부분이 있는 거죠. 저 3대 5루트 2를 좀 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원은 반지름을 제가 R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원은 반지름을 R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분명한 건 이게 1대 2라고 했으니까 R2는 2R1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2배니까. 얘들아 이해되시죠? 물론 이건 지름이지만 반지름으로 얘기해도 어차피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제 이 원이 있으면 원과 어떤 지름과의 관계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P1, P2와 여기 있는 Q1, Q2 요 부분 두 개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저것들은 이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해 있고 여기도 요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P1, Q1 저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R1은 사인, 요 부분을 각을 표현해야겠구나. 요 부분은 제가 잠깐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뒀으니까 저 각은 잠시 베타라고 놨어요. 이 R1 사인 베타. 이건 사인 법칙에 의한 거죠. 다 알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ER2 그리고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의 비율이 3대 5루트 2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3대 5루트 2다.
자, 요거에 대해 이제 가볍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는 아까 이거 쓸모가 있어요. 3분의 2 루트 2라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2는 굳이 필요가 없고, 여기 이거 보이시죠? R2가 2R1이라고 써 있었죠, 그죠? R2가. 그래서 여기 있는 R1과 여기 있는 R2를 약분하면 여기 2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뭐 비례식은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5 루트 2 사인 베타 요 부분이 요 부분 넣으면 어떻게 되니? 3 여기다 곱하니까 4 루트 2만 남겠죠? 4 루트 2 이렇게 남게 돼서 우리가 사인 베타를 루트 2를 양변을 약분하면 5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다? 이제 베타에 대한 요 부분의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고,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코사인 베타는 역시나 5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 많이 썼고 ABD의 넓이가 2다 이런 정보를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구하라는 걸 좀 보니까 AB랑 AD를 더한 걸 구하라고 했으니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한 얘기죠. 그럼 잠시 X랑 Y라고 좀 써야겠다. 이제 느낌이 좀 오죠? 넓이에 대한 식이 하나 있고 코사인 법칙이 하나 있는 것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XY 사인 베타. 오케이. 요거 한 개. 아까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여기 2입니다. 여기 있는 사인 베타는 분명히 5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Y가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X하고 Y 더한 걸 구해야 되는데 XY 곱한 게 5라는 걸 일단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얘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루트 17을 제곱한 17은 X제곱 더하기, 이건 코사인 법칙 끝까지 쓸게요. 알았지? 아까는 생략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에 그리고 코사인 끼인각이 베타인데 역시나 코사인 베타 아까 구해놨습니다. 5분의 3이라고. 좋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5분의 3이고 여기 있는 XY는 어차피 5기 때문에 5하고 5가 이렇게 약분돼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너희가 이렇게 풀면 또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봐봐. 이대로 하면 진행하면 답이 안 나오죠. 거기 맨 위에 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 DAB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이거 보이시죠? 맞아요 얘들아? 저 말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 DAB가 어디냐면 DAB 요 부분이라서 이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또 당황하지 말고 어디가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사인 베타가 5분의 4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해되세요? 근데 사인은 사실 뭐 2, 4분면 각까지는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 부분 잘 보시면 베타가 둔각이라고 분명히 써있죠. 여기서 코사인을 바꿀 때 제가 아까 일부러 스무스하게 넘어갔지만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5분의 4지만 여기는 그냥 5분의 3이 아니라 저 네모친 걸 읽으셔야 돼요.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5분의 3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실수하기 딱 좋아요.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5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더하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얘들아? 그래야 답이 뭐 잘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둔각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 6이라서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 넘어가면 11 이렇게 돼서 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를 유심히 보시면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X 더하기 Y에 자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에서 2XY를 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여기에 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X 더하기 Y가 뭐 잘 나오니? 루트 21이 잘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에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문제들 쭉 보이시죠? 그 수직선 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항상 특히나 평가원에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수능에서도 항상 그랬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희가 속도식이라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은 너희가 다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이동거리라고 쓸게요. 이동거리와는 다릅니다. 맞죠? 이동거리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걸 전부 다 더해야 되니까 저 VT, 저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 있는 위치 변화량은 왼쪽으로 가는 건 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말 그대로 위치가 변한 그 변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값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적분하시는 거죠. 맞죠? 이동거리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써 있는데 한 번만 바꾸도록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너희가 다 아시겠지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가다가 일로 가다가 멈춘 후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속도가 0이 되는 거와 동시에 걔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면 소용없잖아. 그건 방향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 그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거 4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 이게 A는 분명히 실수라고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사실 보통은 0보다 크다고 많이 써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는 0 이런 약간 힌트들도 조금 있어요. 그쵸? 어쨌든 얘네를 겹치게 만들어야지, 얘네가 죄다 제각각 서로 다른 내실근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부호 변화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너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선 1번 A가 0일 때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0이면 이 부분도 T고 이 부분도 T니까 저 VT의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마이너스 T3승에 T 빼기 1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그림은 우리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림 좀 그리고 갑시다. 여기가 0이니까 삼중근 같듯이 이렇게 가서 1로 내려가는, 여기가 1,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읽어보니까 0부터 2까지의 저 변화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VT 그림 그린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다면 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은 더해야 되고 요 부분은 빼야 되는 상황이죠. 얘들아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딱 봐도 지금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멈춥시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좀 관찰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대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후보들을 좀 그려놓고 관찰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A가 뭐일까요? 0으로 겹치는 건 방금 했으니 이젠 1로 겹치게 해야 되는데, 1로 겹치는 방법은 A가 1일 수도 있지만 요거에 의해서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작은 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A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VT가 뭐가 되는지 봅시다. VT는 저 식에 의해서 T 빼기 1이 겹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T에 T 빼기 2분의 1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T 빼기 1이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부분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림 가볍게 그려보면 여기에 0이 있고 여기 2분의 1이 있을 거고 요런 데에 1이 있다고 쳤을 때 4차 함수가 굴곡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1에는 접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4차 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어요? 뚫고 여기는 접하고 이런 거 알겠지? 얘만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럼 얘도 사실은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 여긴 더하고 여기랑 여기는 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경우. 점점 위로 올라가네. 아무튼 여기 유심히 잘 봐보자, 관찰해보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알겠지? A가 1일 때, 요 부분이 1일 때입니다. 요 식이랑 같이 보세요. 그럼 T 빼기 1은 제곱이고 T 빼기 2 하나 생기니까 요 부분은 VT가 마이너스 T에 T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T 빼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부분은 그림이 0 그리고 1 그리고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림이 좀 대충 알겠죠? 이 가운데 1에 대해 대칭인 어떤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요 부분은 0부터 2까지 그냥 이 넓이 다 위에 있으니까 저 넓이를 통째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위치 변화량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적분 계산을 시험 볼 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분명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 더하고 얘는 빼야 되고 얘는 얘 더하고 얘 빼고 얘 빼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하는 거니까 얘들아 맞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 볼 때는 요 그림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그래서 요거 먼저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 부분 적분 계산은 선생님이 이제 혹시 몰라서 얘네들을 한번 해봤어요. 너희는 시험 볼 때 그건 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넓이를 물론 0부터 2까지 이 부분을 적분하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이 조금 귀찮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서 여기를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분하시면 좋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한 칸을 밀어서 적분하면 넓이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우함수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옆으로 한 칸을 밀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 부분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0이 돼서 t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t 플러스 1, t 빼기 1, dt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t제곱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 마이너스 t 4승 그리고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마무리를 계산을 잘 해보면 2배 역시나 우함수니까 절반을 2배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t 5승 3분의 1 t 3승 1, 0 넣어서 2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답이 몇 번인가? 그래서 15분의 4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3번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 처리하셔서 답을 3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시험 볼 때는 요거 계산해 볼 시간이 없었겠지만 이거 실제로 해보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더하고 요 부분은 빼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나옵니다. 음수예요 심지어. 맞지? 그래서 최대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얘 이거 계산이 굉장히 빡세다. 그치? 막 2분의 1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얘는 더하고 얘는 빼고 얘는 빼보면 계산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5분의 11 선생님이 계산한 거 쓴 겁니다. 이해되죠? 마이너스 15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냥 한번 확인해 보라고 쓴 거고요. 역시나 최대는 아니고 최대는 이 그림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혹시나 뭐 공식을 이용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공식 이용한 것도 당연히 좋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한 칸 밀어서 우함수 적분하는 게 좀 더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15번 보시겠습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항상 나오고 있죠. 15번으로. 그 역시나 평가원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방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적절한 어떤 문자에 정확한 값을 잘 대입해서 다음 항들을 이제 찾아가는 말 그대로 딱 귀납입니다. 예, 맞죠? 그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K라는 건 분명히 A1이고 나머지들은 AND를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뭐 A5다. 그럼 여기다 4를 잘 넣으셔야겠고 K는 근데 그대로 A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잘 따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역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A1으로부터 줄줄이 다음 항들을 쭉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항 넘어갈 때 위에 줄을 따를 거냐 밑에 줄을 따를 거냐 그 부분은 결국 이 값이 양수냐 아니면 0이거나 음수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명확한 상황은 그냥 쭉 밀고 가시면 되고 부호가 애매한 상황부터 이제 케이스를 잘 분류해서 가다 보면 K들이 뭐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그것들만 잘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은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A1이 K라고 했는데 그 K가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는 제가 이제 여기를 쭉 쓰면서 여기 오른쪽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일단 A1이 분명히 K입니다. 제가 여기 부호를 좀 쓰면서 할게요. 알겠죠? 부호에 따라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A2는
명확하네. 여기 양수면 밑에 줄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K가 없어지고요. 여기 1 들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음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음수면, 음수면 이번에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저기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면 2 빼기 K 이렇게 들어가겠죠. A3는 2 빼기 K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는 이 부분이 양수인데 K가 2면 0이고 2보다 커지면 다 음수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얘나 얘를 따라가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만약에 저 부분이 양수라면 분명히 K는 1이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해되셨죠? 그리고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K가 1로 정해지면 여기가 1이면 A3가 사실 1인 거라서요. 얘들아 A3가 1이면 여기에 그냥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K도 지금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을 그냥 넣어버리시고 나서 쭉 쓰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걸 쭉 했을 때 A 3, 4, 5, 6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곱했을 때. 걔네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4는 그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3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1이면 분명히 양수니까 요걸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A4를 구하는 거면 n에다가 3을 넣어야 되니까 1 빼기 6 이렇게 들어갈 거고 K는 아까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것만 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연습 좀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은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A5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 n에다가는 4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8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K가 1인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8 빼기 7 이렇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바로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A5는 1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A6. 자 조금 왔다 갔다 해야겠어요. 여기 A6 같은 경우는 저게 1이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1 마이너스 6인데 여기 1이야 그럼 또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더해지는 게 저기 2n을 계속 더하고 빼고 이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더해지는 게 달라서 함부로 주기함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부호만 보면 되지만 숫자가 명확해야 저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A5가 1인 경우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 또 지워볼게요.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A6 구하려면 여기다 5를 집어넣으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 뒤에는 또다시 K가 1이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의 목적이 A 3, 4, 5, 6을 곱한 게 음수죠? 음수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양수 2개, 음수 2개라서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므로 K는 1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 요 A3가 양수인 건 이미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음수가 되게 하면 이게 음수라는 건 K가 2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맞아요? 얘가 K가 2가 되면 A3가 0이 되는데 너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얘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어떤 항도 0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보다 커야 돼요 이제. 알겠죠? 2인 건 안 되는 겁니다. 1은 방금 했고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여기가 음수가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A4로 넘어갑시다. 이게 음수면2 빼기 K는 음수 자리 여기 음수인 여기다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요 계산한 건 좀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여기 2 빼기 K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2 빼기 K 넣으면 2 빼기 2K에다가 A4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니? 3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3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6이니까 결국 8 빼기 2K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8 빼기 2K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갈림길이 나온 거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비슷하게 갈게요. 자, 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시면 K는 근데 2보다 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되죠? 3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4 이런 건 안 된다고. 0 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좋아. 그래서 K가 3이다. 이러면 A3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정해지고, 그 다음 A4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건 명확해요. 왜냐면 저게 이 규칙을 따라서 쭉 쓴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A5. 요거부터는 2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요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보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거에 A10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잘 해보시면 음수가 3개에 양수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저 4개 곱하면 당연히 음수입니다. 이런 애가 OK가 된 상황이야. 그래서 K는 3은 답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번엔 그래서 이번엔 또 뭐 딴 색으로 좀 얘기해보자. 이제 양수인만 끝났고,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음수로 넘어가셔야죠. 이해됐어요? A8이 음수인 걸, A4가 음수인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음수라는 거면 여기도 이거 써놓을게요.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진행돼야겠죠? 왜냐면 3은 이미 했고 4는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4보다 커. 즉 5부터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음수인 게 명확해졌으니 A5는 여기 있는 8 빼기 2K를 음수, 즉 이 위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2 빼기 K 또 지워버리고 8 빼기 2K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다 4 넣는 거니까 16 빼기 3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6 빼기 3K.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맞죠? 그래서 비슷하게 하나만 더 끌고 갈게요. 얘를 1로 당겨서 이번에 저 부분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보자. K는 4보다는 컸어야 한다. 그럼 K는 5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이거 분명히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쓰는 거야. 어차피 3, 4, 5, 6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 제가 3, 4, 5를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 5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5 넣으면 마이너스 3. A4는 그냥 얼른 넣어보자. 여기 5 넣으면 마이너스 2. 문제 없고 A5는 여기다 5 넣으면 맞죠? 1이죠 1. 여기 1이고 마지막으로 A6만.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 10이 아니라 A6이었어요. 쏘리. A6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A6 1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A6 넣으면 뭐가 됩니까? 5일 때죠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틀린 거 없지? 요거 해보시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음수가 3개에 양수 하나니까 곱하면 음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K는 5도 답에 포함시켜야겠다. 미리 포함을 시켜버렸네. 쏘리. 3, 5 얘네들이 다 답에 포함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진짜로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 이제 양수인 건 끝났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5인 거 이미 끝났으니까 6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6만 넣어봐도 음수고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3분의 16 이런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음수에 K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겠네. 6부터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넣어주면 저건 음수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끌고 올게. A6만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그치? 16 빼기 3K만 저기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A6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5를, N에다가는 5를 넣으셔야겠고요. K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26 빼기 4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26 빼기 4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얘들아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얘 있고 얘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4개를 곱하는 거죠 얘들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를 보장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음수가 이미 3개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4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죠. 이해되셨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양수가 돼줘야 된다. 근데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K가 6이 하나 더 있겠구나. 여기다 6 넣으면 양수니까. 그리고 7부터는 또 음수라서 안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K가 6까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3과 5와 6 이렇게 3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14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죠? 자, 일단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이거 X제곱으로 시작하네요. G0은 0이고 G'X가 fx이기 때문에 gx는 결국 3분의 1 x 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구나.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F9든 뭐 G'9든 아무든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보다 오른쪽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거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사실 어려운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x는 4에서 g가 극소를 가진다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게 아무리 1보다 오른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4를 넣은 게 그 순간에 제일 작은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극소가 4에서라고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절대값 요 부분이 좀 문제네. 그쵸? 절대값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G3 그러니까 어쨌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그리고 극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굴곡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쵸? 굴곡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걷어 올렸을 때 거기다 3을 넣은 게 제일 아래쪽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극대극소가 명확히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4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와중에 3은 그리고 4보다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3이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X축이 이런 데 있다면 지금 여기가 4여야 되는데 그럼 얘를 걷어 올리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얘 제일 작은 건 여기인데 여기가 3이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4보다 3이 오른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모양들을 좀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3이 이쪽 말고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축이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좀 바로바로 지울게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워버리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첫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런 데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1번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인 건 변함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저기가 4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럼 이제 이거 걷어 올린 것부터 거꾸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바로 절대값 gx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이 문제 상황에 의하면 제일 작은 값이 3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3일 수 없으니 여기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이해되시죠?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나 이런 거 있지. 비율 관계에 의하면 여기가 3등분 점들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2분의 1씩이죠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라인이 2분의 5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 있는 1 보이시죠? 1? 이해되겠습니까? 원래 흰색 그래프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G4가 극소라는 표현은 아까 전에 그냥 당연히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 G사가 제일 아래쪽이라는 건 사실 이게 극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최소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1보다 오른쪽에선 최소가 G4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G4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1보다 오른쪽인데 1이 여기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1 넣은 게 제일 아래잖아 지금.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지. 모순이네? 이런 게 모순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아까 X축이 더 위에 있을 때 안 된다고 했고 여기 닿았을 때 이제 진행이 안 되고요. 얘를 밑으로 더 내려도 밑으로 내리면 절대값 씌우면 여기가 3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한번 보여볼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인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3이어야겠네. 그러면 저 절대값 저 부등식에 의해서 맞는 거죠. 여기가 3일 텐데 이렇게 되면
그림이 저 밑에 1은 한참 밑에 저 아래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아까 이거 G4가 4에서 이거 최소, G4가 최소값이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면 1 넣은 게 저 밑에 있으니까. 결국 지금 그림들이 다 안 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X축이 여기를 관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실 뭐 케이스를 더 많이 분류하면 더 있겠지만 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X축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야겠구나. 지나가게 만들면 하나 보일 게 더 있네. 하나 보여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극소 여기가 4인데 그럼 얘 절대값 씌우면 다 아시겠지만 초록색으로 요거와 그리고 여기 얘와 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최소값이 3인 게 여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4보다 오른쪽은 안 되니까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가 3이면 왜 안 된다고? 여기 이런 데에 또 1이라서 저 밑에 생긴다고, 최소가. 그래서 저가 안 되겠죠? 요거는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3이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 사실 또 당연한 게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G형이 0이 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0이라는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1이라는 지점은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뭐 1은 뭐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1보다 오른쪽에서 모든 말이 다 맞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대충 상황을 살펴봤고요. 요 부분은 다 안 되고 요걸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GX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여기 극대 요 부분 극소는 당연히 4고요. 여기 극대를 가지는 요 부분을 제가 잠깐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fx식을 그냥 바로 세워버릴게요. g'x가 fx인데 물론 g식을 세우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f9를 구해야 돼요. 얘들아 맞습니까? f9 그래서 f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알파 그리고 x 빼기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가볍게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의 x 그리고 더하기 4알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gx를 그냥 써버릴게요. gx는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4의 x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4알파 x 그리고 g형이 0이니까 적분상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잘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g3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g3이 0이구나.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게 0이다. 3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계산이 금방 되죠? 그죠? 그래. 이거 계산을 한번 봐봅시다. 이거 3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러면 알파가 뭐가 나오니? 계산을 틀리면 안 되니까 5분의 6 잘 나옵니다. 요것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3 넣어서 0이다.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틀린 게 없고 알파는 5분의 6이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여기 있는 요 알파 대신에 제가 5분의 6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f에다가 9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9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빼기 5분의 6 여기다 9 집어넣으면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5에서 6을 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해보면 39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2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수투에서 안 나오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뭐 100이랑 뭐 이런 거 주면서 그쵸? 그러면 뭐 111이나 110이나 뭐 그런 거 잘 찍었겠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있는 요런 요거와 요거 유심히 보시면 일단 역함수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얘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t입니다. 맞죠? 이거 역함수. 근데 이거 뭔가 부호가 반대인 것 같은데 여기 빼기 t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랑 지금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역함수를 한 다음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면 뭔가 좀 얘기를 또 해볼 만한데 얘는 부호가 반대인데 t는 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역함수적인 관점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요 함수와 요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t의 부호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t가 그냥 실수라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명제 이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그냥 답 쓰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F1은 1, F2는 2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F1은 1, F2는 2 저거는 사실 우리가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를 검증해 봐라. 사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요 2의 x 빼기 t와 t 빼기 로그 2의 x 저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적당히 한번 그려봤을 때 적당히 그려보시면 여기 좀 침범해도 되겠다. 저 명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2의 x 빼기 t 저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물론 평행 이동이 되어 있겠지 t만큼. 그리고 저 t 빼기 로그 2의 x도 점근선이 y축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t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정해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점 요런 애가 ft라고 했는데 저 ft가 한 점에서 딱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ft가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를 검증하라는 거는 1 빼기 로그 2x와 그냥 가볍게 합시다.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x 빼기 1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의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1은 1 이렇게 되는 거 보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t가 2인 경우도 저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 빼기 로그 2의 x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2의 x 빼기 2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거 역시나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의 0승 2 빼기 1 이해되시죠? 역시나 1과 2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맞다고 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저 부분 또 봐야겠는데 요걸 한번 유심히 봅시다. t의 값이 증가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근데 저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냐 이걸 막 같이 막 움직이면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증가한다는 건 뭘 보여야 되냐면 t1보다 t2가 크면 저 ft라는 저 값도 증가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얘가 이거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적당한 어떤 t1에 대해서 요게 있고 요게 있었다고 합시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t1에 대한 상황이야. t1 동그라미 쳐놓을게. t1 그럼 여기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ft1 그 x좌표를 ft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t2의 상황은 t1보다 더 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더 키워보면 2의 x 빼기 t 그거에서 t1을 t2로 키운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더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야. 맞죠? 옆으로 더 와야겠네. 그럼 걔는 그림이 여기 노란색을 유심히 보세요. 더 와야 됩니다. 이렇게 t2의 상황 지금 이 x좌표 잠깐 볼래요? 얘 아까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움직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먼저 하나를 옮겨 봤는데 그랬더니 x좌표가 흰색보다 노란색만큼 옆으로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 이 부분도 t2로 더 키워야 됩니다. t 빼기 로그 2의 x였어요. t는 위로 올리는 겁니다. t를 더 키우면 이 그림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요 부분이 t2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완전히 지금 t2와 t2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네. 요 지점이 ft2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보시면 ft1보다 ft2가 무조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뭐 y는 x랑 만나네 마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뭐 이게 t가 뭐 음수여도 상관없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차피 아까 만났던 것보단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위로 움직이니까 이 교점이 더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증가한다. 아까 기억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디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디귿은
어떤 좋은 발문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기 한 번만 봅시다. 잠깐 여기 좀 봐보세요. 니은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있는 디귿을 풀 때 이 기억을 이용하는 겁니다. F1은 1이고 F2는 2이다가 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역시나 평가원 문제 기억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t가 양수라고 했는데 지금 ft가 맞죠? ft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t보다 크거나 같냐 지금 이런 걸 물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 그렸던 그 일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아까 2의 x 빼기 t는 이거였고 로그 2의 어쩌고 이거였죠? 맞죠? 이거였습니다. 정확히 써볼게. 2의 x 빼기 t는 이거였고 얘는 t 빼기 로그 2의 x였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ft였습니다. 이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t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냐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디귿이 맞으려면 얘가 아니라 이런 데에 t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 교점이 여기 있고 그 지수로그 그 부등식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의 어떤 전형적인 문제죠.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게 크냐 요게 크냐를 보시면 이 그림처럼 여기 있는 얘가 더 크게 되면 ft가 t보다 더 큰 거 맞죠? 이해되셨어요? 역시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t를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어 보시겠습니다. 그럼 t를 여기에 넣으면 뭐가 되죠? 1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t를 여기에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x에다 t를 넣는 거죠. 이해됐죠? t를 넣은 함수값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x에다 t 넣으면 2의 0승이라 1이고 여기에다 t를 넣으면 t 빼기 로그 2의 t 요 부분 보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어요.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t를 넣은 게 더 커야 이 말이 맞는 거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로그 2의 t가 넘기고 여기 있는 얘는 t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로그 2의 t가 t 빼기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기억에서 뭘 했어요? 기억에서 지금 이 부등식을 푼 게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기억에서 ft는 t의 두 근이 결국 t는 1과 2라는 걸 이미 이렇게 써놓을게요. 바이 기억. 이해되셨죠? ft는 t의 두 근이 f1은 1, f2는 2. 아까 이미 했었잖아요. 기억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역시나 그냥 준 게 아니었구나. 1과 2가 이거의 근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유심히 보면 여기 1 넣으면 맞고 2 넣어도 맞고 맞는 거지? 그렇게도 파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였고 괜히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시면 로그 2의 t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t 빼기 1은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는 즉 이런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 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보다 얘가 항상 작거나 같아야 ft가 항상 t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전형적인 그 함수값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서 1과 2 요 사이 거기에 로그가 더 큰 거 보이시죠 지금? 위로 볼록하게 로그가 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항상 ft가 양수일 때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지금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평가원 문제 기억을 이용해서 처리했다. 아시겠죠? 어쨌든 디귿은 틀렸다. 그러므로 이 명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디귿은 틀렸구나. 기억 니은만 맞고 그래서 여기는 100 여기는 10 얘는 0을 택해야겠지? 그래서 답을 11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번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빼먹거나 뭐 부호를 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명확히 한번 봅시다. 여기 정수가 A라고 했고요. 0은 아니야.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X제곱에 X 빼기 2A. 그림도 좀 명확한 상황이고요. 보통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구하라는 건 다행히도 일단 K는 뭐 K도 정수, K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K는 이 밑에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A에 대해서 F'10을 구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A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A가 결정이 되네요. 맞죠? 정수인 A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된 A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건 그냥 단순히 평균 변화율 두 개 곱해 놓은 거고요. 맞죠? 근데 그 부분이 0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3차 함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거는 지금 얘들아 간격이 2분의 3 또는 뭐 1.5 요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격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 극소나 극대 이런 부분이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요건 뭐 음수, 여긴 양수, 곱해야 여기가 음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렇게 순간 변화율은 아니고 평균 변화율, 어떤 점 두 개 찍어서 평균 변화율 이거지만 어차피 뭐 평균값 정리에 의해 요거나 요거 이런 상황이지? 이해되시죠? 요런 거, 뭐 요런 거,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알았지?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극대와 극소, 그걸 갖는 부분이 요 간격이 2분의 3인 저 간격 안에, 열린 구간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격이 근데 2분의 3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K가 정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저 그래프 모양을 좀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 모양이 좀 넓은 데다 합시다. 1번. 우선 A가 음수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인 것도 해야겠지. 자, A가 음수면 저거는 0의 선 접하고 2A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fx입니다. 여기는 접하는 부분 0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A라서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3분의 4A. 저런 건 비율 관계고, 자, A 자체가 음수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 너희가 유심히 보시면 이 K가 대체 어디여야 되냐 이건데,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K들을 구하면 되는데, 그 K들의 곱이,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해서 무슨 뭐 2 곱하기 6이 12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를 곱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 왜냐면 여기는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요 간격 안에는 기껏해야 정수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까지는 껴 있을 수 있네요. 이거 말고는 안 돼요. 맞죠? 왜냐면 1.5만큼 차이 나는 거에 한 가운데쯤에 뭐 정수가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껴 있다거나, 간격이 1이니까 정수 맞닿아 있는 거는, 연속적인 정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정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두 개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K라는 아이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K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요런 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2분의 1이 있겠죠. 2분의 1 왜 찍었어요?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맞는 거지? 그 사이에 극소를 포함시켰잖아. K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3분의 4A를 기준으로 3분의 4A를 기준으로 요 점이 중요한 거야. 근데 3분의 4A는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A가 정수지 3분의 4A가 정수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그냥 간편한 생각은 이 왼쪽에 그냥 어차피 저게 마이너스 12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2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5 이렇게 1.5, 간격 1.5만큼 하면 극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 K가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12야. 얘들아 맞아요?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숫자는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간단히 예를 든 다음 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정수가 하나만 있게 하려고 지금 했더니 곱해서 양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아무래도 두 개로 만들어야겠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K를 이제 슬슬 좀 느낌이 오겠지. 왜냐면 연속한 정수 그 두 개인데 곱해서 12가 나오려면 3이랑 4일 수밖에 없어요. 2하고 6 이런 거 말고. 이해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와 K가 마이너스 4일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 저 부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더 왼쪽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요런 데에 여기 1.5 더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딴 색, 파란색도 한번 보세요. 이런 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여기에 1.5 딱 더하면 맞죠? 1.5 더하는 거니까. 그럼 요런 데에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이러면 여기 있는 이 극대값이 이 파란색 안에도 껴있고 초록색 안에도 다 껴있다 이거지. 그리고 정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간격이 1.5밖에 안 되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K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요런 상황이 만족된다면 이제 그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랬더니 이걸 곱하면 이거 다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상황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등식만 잘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있는 이 3분의 4a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얘들아 여기 열린 구간이라서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보이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파란색의 안쪽, 초록색의 안쪽 보이시죠? 즉 마이너스 3 맞죠? 그리고 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분의 5 요런 부분이겠지? 이해가 되시죠? 저 사이에 정확히 껴 있어야 이 말이 되고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아까도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가겠지. 0도 등호 안 들어갔던 거야. 요것만 푸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있는 요 부분은 4분의 3 곱하면 8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계산도 잘 됐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A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 딱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와 마이너스 8분의 15 사이에 정수 A는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거의 사실 만약에 너희가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으면 이게 A가 너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양수일 때도 보겠지만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 넣으셔서 F'10 이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을 일단 구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3x 제곱 더하기 8x 여기에다가 1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300에다 80 더해서 답은 일단 380이 될 것 같아요. 시험 볼 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A가 양수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운이 안 좋으면 양수인 거 먼저 계산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0이 있고 2a가 있었으니까 여기 접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0, 여기가 2a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k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은 아까 무조건 ok라고 했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 더해진 거, 즉 1.5 더해진 거 2분의 1이 있다고 치면 맞는 거지? 여기 극대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우리 곱해서 저 12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근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겠네. 자 케이스 1.
지금 케이스가 총 3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 아시겠죠? 자, 케이스 1 해볼게. 아까 저기는 12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하고 4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3, 4 아까 곱해서 12인 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3분의 4a인 게 분명하고, 그럼 이제 가볍게 처리해 봅시다. 아까처럼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예를 들어 뭐 4.5라고 쓸게요. 4.5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사이에 딱 껴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4가 딱 있어서 여기 요쯤에 이제는 또 1.5 더 해야 되니까 5.5가 이렇게 껴있다고 하면 극소가 요 라인에 딱 껴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K가 3이랑 4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12인 건 맞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거 한번 보여봅시다. 그럼 가운데 껴있는 저 3분의 4A라는 아이가 이거의 교집합, 즉 파란색의 안쪽과 노란색의 안쪽의 사이에 껴있어야겠죠. 그래서 4하고 등호는 역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4.5는 2분의 9입니다. 여기다 4분의 3을 다 곱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3A 틀린 거 없죠? 여기 4분의 3 곱하면 여기는 8분의 27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맞죠?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8분의 27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따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등호가 없어서 A가 뭐 이거 정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정수가 없습니다. A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두 번째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케이스 첫 번째, 이 2번의 케이스 첫 번째는 무슨? 정수 A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오직 12만 되게, 12만 딱 되게, 이거 두 개 곱해도 마이너스 12인 거 맞잖아. 이해되셨어요? 저거 두 개 더해도 마이너스 12인 거 맞기 때문에 저렇게 따졌을 때, 그럼 여기 한 번만 지워볼게요. 여기 지우고 여기 부등식만 다시 한번 씁시다. 자, 금방 마무리할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여기가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가 3분의 4a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 12가 되는 그 부분이면 요런 데에 12가 있고 요런 데에 뭐가 있어야 되나? 13.5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12하고 13.5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주의해야 할 점이 그 바로 앞에 거랑 그 바로 뒤에 거는 쟤를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면 12만 돼야 되니까. 여기다 13이나 뭐 11이나 이런 거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데에 11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1.5 더한 여기 얘 보이시죠? 12.5 이해되시죠? 12.5는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지? 포함이 안 되게 지금 제가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뭐예요? 12 다음은 13이잖아요. 13이 얘를 포함하게 하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야지. 13부터 14.5 이런 식으로 비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결론은 뭐야? 12만 되고 그 앞에 거랑 뒤에 거 한 칸씩 민 거는 저 극소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흰색에 있는 저 3분의 4a라는 저 부분이 여기 파란색의 오른쪽 12.5 12.5는 2분의 25죠? 2분의 25 그리고 얘는 안 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셔도 됩니다. 열리는 구간이니까 그 지점이 이 파란색 끝이 흰색이 딱 돼도 어차피 포함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분홍색 안쪽에 있는 건 맞고요. 지금 분홍색 10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 여기 13, 14.5 여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13보단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13이 여기 딱 닿아도 거기는 열린 구간이라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분홍색 안에 있는 건 보장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생각했고요. 그럼 4분의 3을 다 곱해버립시다. 자, 헷갈리니까 4분의 3 이렇게 다 곱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요. 그래서 A라는 아이가 여기 이쪽은 8분의 75 이렇게 나와야겠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4분의 39
이렇게 나와야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9점 뭐뭐, 여기는 얘도 9점 뭐뭐. 정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정수가 없구나. 얘도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사실 시험 볼 때는 뭐 답이 나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내면 되지만, 만약에 양수인 걸 먼저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 틀렸으니까 음수로 깔끔하게 넘어가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결국 마이너스 2였다. 지금까지 우리 그 22번까지 수원 수투 공통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좀 했는데요. 오늘 아무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선택 과목들은 또 오늘 선택 과목도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험 기간 동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수능 보실 때 또 각자 원하는 바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